안녕하세요.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이 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제 그 침략 시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이렇게 또 날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해방을 위해 가지고 힘을 써주신 이제 모든 분들 이렇게 또 희생도 많이 해주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한국이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K컬처가 그리고 뭐 한국의 그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는데 모두 다 이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8.15 광복절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또 새겨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어제 LA 한인타운에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놀부 짬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짜장면 4불 99라고 해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여기 뭐 짜장면 4불 99인데 옛날 짜장면 맛이 나면서 뭐 기가 막히다 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LA 한인타운의 음식 물가가 미쳤거든요. 이 LA 한인타운에서 뭐 가장 잘 나간다라는 북창동 순두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북창동 순두부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19달러인가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텍스부터 팁부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순두부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하면은 한 25달러가 드는데 그런데 2024년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난 뒤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짜장면을 4불 99 이렇게 또 판다 해가지고 3주 전에 이렇게 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분님께서 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그 영상이 올라간 뒤로 매상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신다고 해요. 지금 뭐 입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댓글에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이 미국아재 구독자님들한테만 특별히 이렇게 또 스페셜하게 이렇게 또 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짬뽕을 먹고 왔거든요. 가게 이름이 원래 이 놀부 짬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짬뽕을 좀 잘하는 데인가 봐요. 원래 이제 짬뽕이 좀 이제 자부심이 있는데 짜장면을 4불 99에 이렇게 또 팔았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 미국아재 구독자님들한테만 2주 동안만 8월 31일까지 미국아재 구독자라는 것을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앱에 들어가가지고 인증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인증을 하시면은 이 놀부 짬뽕을 원래 12달러인데 7불 99에 이렇게 또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남기지 않았습니까? 야, 이 꽃게가 올라간 짬뽕이더라고요. 제가 LA 근처에서 이렇게 또 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산타모니카 컬리지도 다니고 뭐 UCLA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LA 주변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놀러 다니면서 막 아무 때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또 먹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젊었었을 때 LA에 알베네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알베네가 이 짬뽕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인데 세숫대야 같은 그 짬뽕 그릇에다가 짬뽕이 있는데 그 위에 꽃게가 올라가 있어. 제가 그 짬뽕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우선 양도 많아, 거기에다 뭐 꽃게까지 이렇게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짬뽕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아시죠? 알베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알베네 짬뽕이 굉장히 그리웠는데 야, 여기 놀부 짬뽕이 알베네 짬뽕 같더라고요. 꽃게도 올라가 있고, 이 한국 그 동네 짬뽕집 있지 않습니까? 동네 어디서나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네 짬뽕 그 맛이 이렇게 또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7불 99에 드실 수가 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히지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서 댓글을 이렇게 또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또 오늘 미국아재님과 잠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게 이렇게 또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께서 저한테 좋은 일을 하시고도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선함이 너무나 이제 마구 몰려와가지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또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있는데 그런데 또 잘 드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가 이제 3주 전에 갔었을 때는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구석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대요. 4불 99로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다 보니까 장사가 이렇게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을까 말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굉장히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기뻐가지고 너무나 기쁘다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데 진짜 더 잘하고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10,000불 넘게 주고서도 이제 못해줄 광고를 저한테 해주신 거 알아요. 이렇게 또 10,000불까지는 아닌데 감사드리고요. 나도 나에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미국 아재님 저한테 많은 걸 주시고 가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기쁘고 제가 더 오히려 행복해지네요. 제 뭐 별다른 뭐 보잘것없는 능력인데 그냥 맛있게 먹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또 기뻐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신감까지 이렇게 또 복구가 지금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기쁘고 미국 아재님의 모든 구독자분들한테는 소소한 모든 혜택이라도 드리도록 이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뭐 사실은 노력을 할 뿐이지 아주 잘한다거나 뭐 미치도록 맛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압니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퍼주는 경향도 있고요. 미국 아재님 먹방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또 펑펑 흘리셨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이거 충분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동네 짬뽕집, 동네 짜장면집 그 정도 마시면 충분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2024년도에 짜장면을 4불 99, 짬뽕을 7불 99 어떻게 먹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거는 뭐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월세도 내셔야 하고 그러지 뭐 재료비도 이렇게 또 다 나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주신다라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에 그 맛이면은 진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기가 막힌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점심에 이렇게 또 가셔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짬뽕이랑 그리고 이제 닭날개나 이렇게 또 사주셨거든요. 야 진짜 뭐 팁까지 다 이렇게 또 내주셔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제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잘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데 전부 다 내 돈 내산이었고 돈 받은 거 일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돈 받은 거 단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갔었을 때 돈 내고 사 먹었습니다. 돈 내고 사 먹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짬뽕도 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또 잘 먹고 왔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이렇게 또 바래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 짬뽕을 지금 이 순간에 7불 99에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2주 동안만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가셔서 그냥 뭐 재료값만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가셔서 이제 드셔보시는 거 이렇게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이제 미국의 이 뉴스들에 딱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지지율에 대한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랑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들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랑 지금 트럼프가 이제 가장 이슈화가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내셔널리 이 미국 이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제치고 얼마 전에 제치기는 제쳤죠. 제치고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5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은 한 46% 정도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만약에 지금 선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카말라 해리스의 당선이 굉장히 높다
확률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카말라 해리스 50%, 네, 트럼프 46%, 그리고 뭐 언디사이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있으면서 대박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언디사이드의 그 표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나는 그 누구한테도 표를 주고 싶지가 않다.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너무나 늙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이제 표를 안 던지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려오고 젊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59세이지 않습니까? 예, 뭐 80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59세 이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언디사이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이 카말라 해리스에 이렇게 또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의 인기가, 이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적인 이 지지율도 이렇게 더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합주들이거든요. 이 경합주들에서 누구를 이렇게 또 뽑는지에 따라 가지고 요번 대통령 누가 이렇게 또 될지 이렇게 또 갈린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경합주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경합주들에서도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제치고 이기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경합주들 7개 주에서 48%로 트럼프의 47%를 지금 1%포인트 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뒤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경합주들에서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뒤바뀌다 보니까 1%포인트 차인데 이게 계속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큰일 났습니다. 아마도 올해 대선에서 이렇게 더 똑 떨어지게 되면서 이 줄줄이 사탄으로 이 기소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나씩 이렇게 또 받을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벌금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그리고 형량을 이렇게 꼭 받지 않을까, 깜빵에 쳐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더 생각이 드네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는 않죠. 이게 미국이 독재자의 나라입니까?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어디 그냥 뭐 광대 같은 관종 한 명이 이 대통령을 함다치고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정치계를 이렇게 또 물을 흐려놓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 다행입니다. 드디어 이 미국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올해는 트럼프 똑 떨어지기를 이렇게 또 바라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한테 계속해가지고 그만 좀 징징대라고 스톱 와이닝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한테 인신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막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뭐 베이스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애들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작자가 이렇게 그냥 막말하고 막 욕한다고 하면은 그 누가, 미국인들 똑똑하거든요. 엄청나게 무식하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와이트 트래시들이나 트럼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인들이 대다수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지식 수준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트럼프처럼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막 막말하고 욕을 하고 그런다고 뭐 인신공격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미국인들도 이제 알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가 이런 막말을 하면은 할수록 트럼프랑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미국인들도 깨닫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정신 차리라고 그만 와이닝거리라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우리 올바른 정책들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이 너 대통령 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무식한 면을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은 우리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스탑 와이닝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니키 헤일리 했지 않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스탑 와이닝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진짜 트럼프 진짜 그만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트럼프가 드디어 이 스윙 스테이트에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딱 가가지고
드디어 연설을 이렇게 또 했는데, 연설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인텔렉츄얼리 이렇게 또 연설을 하겠다. 막말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그리고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도 이제 트럼프 이제 막말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거 이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말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연설을 하기 전에 오늘은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포문을 열면서 내가 인텔렉츄얼리한 그런 연설을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 경제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게 됐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폭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바로 잡아버리겠다. 물가를 이렇게 또 바로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건지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 같은 거 엄청나게 퍼올리고, 뭐 가스 같은 거 엄청나게 막 퍼올려가지고 기름 이 에너지 가격을 확 낮춰버리겠다. 뭐 전기 가격도 확 낮춰버리겠다. 이 미국에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석탄이랑 그리고 이제 가스 있지 않습니까? 내추럴 가스, 이런 뭐 천연 가스들로 전기 생산을 이렇게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가스 가격이랑 뭐 이런 뭐 오일 같은 거 이렇게 또 퍼올려가지고 기름 가격 이렇게 또 낮춰,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또 낮춰가지고 전기세를 우선 이렇게 또 낮춰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뭐 경제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이 기후온난화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슈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이렇게 정권을 세게 잡고 있었을 때는 이런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발전소들, 이 전기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콜, 그러니까 이 석탄 있지 않습니까?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그린 에너지로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거의 대부분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기 생산을 했었는데 그게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또 줄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콜 대신에 이 내추럴 가스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제 폴루션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내추럴 가스로 전기를 이렇게 또 생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추럴 가스뿐만이 아니라 수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수력 발전소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 풍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소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정말 이 친환경 이 정책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콜 같은 거, 뭐 석탄 같은 거 막 캐버리고, 뭐 내추럴 가스 같은 거 이제 더 많이 캐버리고, 뭐 기름 같은 거 더 많이 퍼올려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 이 지구는 망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엄청나게 친환경 에너지에 이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요거를 잘 하면 할수록 이게 에너지 가격이 나중에는 더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잘 내려가게 되면서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이거 다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무엇을 하는지 이제 딱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이 하고 있었을 때만 미국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를 이렇게 딱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딱 본다고 하면, 이 트럼피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었을 때만 잘 되면은 좋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이제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답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한 것이
없이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머리에 똥이 들었는지. 네, 이 미국인들이 이제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을 때에는 관세, 이 수입품들에 대한 이제 관세는 1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더 올려버렸습니다. 수입품들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관세를 10%에서 20%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이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감세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일반인들한테만 더 이게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더 세금을 걷어 들인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돈을 더 주고, 이거는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중상층들이 돈이 많아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아야지 돈을 잘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들을 다 기업들한테 준다? 이 기업들이 뭐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높은 사람들한테 주머니 속으로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이 억만장자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부자들한테만 더 돈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눈 가리고 앙이라고도 하죠. 네, 좀 이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탄 발린 말만 이렇게 또 하면서, 나를 뽑아줘야지만 이 에너지 가격 낮추고 인플레이션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인플레이션 안 내려갑니다. 트럼프가 뽑힌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나빠지게 돼요. 트럼프가 지 입으로 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카말라 해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거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딱 인플레이션 올린다라는 거야. 네, 이거 내가 바보가 아닌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이 와이트래시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트럼피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반 이상은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아가리를 턴다고 하면은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AP통신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트럼프가 자신의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오늘 인텔렉추얼 연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좀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작 버튼을 딱 눌렀다고 합니다. 발작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그 뒤로부터 처음에 좀 이 경제 정책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또 카말라 해리스한테 엄청난 욕, 인신공격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해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설을 한 80분 동안 했다고 합니다. 80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이 80분 동안의 연설 중에 한 80% 정도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인신공격, 욕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잘 웃지 않습니까? 잘 웃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잘 웃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또 기쁨을 이렇게 또 선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한테 이렇게 웃음이 해프다. 이 웃음이 너무나 해프고 경악스럽기 때문에, 이런 미친 웃음 때문에 그녀의 경력을 위협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미치도록 이렇게 또 웃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머리 똑똑하지 않다라는 게 지가 지 입으로 할 소리니까 아니 감히 검사님한테 범죄자 시키고 이런 말을 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카밀라 해리스한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지지율이 딸리는 사람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변명을 해야 하니까.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변명할 게 없거든. 뭐 어쨌든 간에 카말라 해리스는 요번 달 안에는 뭐 기자들이랑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긴 한다고 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인터뷰를 하면은 끝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트럼프는 처음에는 뭐 경제정책 막 얘기를 할 것 같이 이렇게 딱 하다가 갑자기 발작 버튼을 이렇게 또 눌러가지고
막말을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유권자들이 경제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의 웃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다 꼬집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한테 인신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제 자신이 엄청나게 쫄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쫄리고 있다 보니까 이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카말라 해리스 바보 같은 애인데 왜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또 뽑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초조함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경제 정책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뽑아야지만 미국에 초호황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초호황기 트럼프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초호황기가 오겠습니까? 오겠냐고요. 안 오지. 트럼프를 뽑으면은 미국은 중산층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악순환이 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빈부격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왜냐면 뭐 세금으로 이렇게 다 뜯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자신한테는 나쁜 거지.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데 내 돈을, 부자인 사람들의 이제 돈을 뜯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지금 붙어 먹은 것인데, 중산층이 살아야지만 이 미국이 더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길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홈리스들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성장통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계속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 중산층들이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부자들만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이 눈 가리고 앙웅이죠. 이 속으로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카말라 해리스는 오늘 이렇게 또 유수의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하는데, 펼치게 되면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의 이제 경제 정책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의 이제 경제 정책은 중산층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식료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료품들에 대한 이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 이런 이제 프라이스 이제 가우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식료품들 뭐 그로서리 요런 가격들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는 중산층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좋은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반면에, 트럼프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만 뽑으면 경제가 산다라는 그런 얘기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나를 뽑아야지만 이제 경제가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들한테만, 부자들의 이제 주머니 속만 이렇게 또 채워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트럼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랑 그리고 제이디 벤스에 대한 뉴스가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퍼졌었거든요. 제이드 제이드 벤스를 이렇게 또 뽑은 것에 대해 가지고 후회를 막심하게 하고 있다, 리그렛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트럼프는 전혀 후회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는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를 이렇게 또 뽑게 되면서 이 제이디 벤스가 나를 도와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제이디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트럼프의 이 바지가랑이를 끌어당기면서 지지율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이디 벤스가 차일드레스 뭐 캣레이디 그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지고 이 공화당 표를 좀 많이 이렇게 또 깎아 먹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제이디 벤스에 대한 뭐 수많은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랑 이 트럼프를 딱 묶어놓고 보니까 이거 딱 위얼드하다. 둘 다 너무나 위얼드한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괴하다. 이게 묶어놓고 보니까 더 기괴한 거야. 그래가지고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 둘 다 위얼드하다 라는 그런 해시태그랑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유행어처럼 이렇게 또 번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제이디 벤스 새끼 이 새끼 뽑아가지고 지금 내 이미지 지금 더 먹칠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 리그렛을 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이렇게 또 퍼졌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한테는 안 좋거든요. 트럼프가 고심하고 뽑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트럼프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지금 충분히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부통령 후보들끼리 이 제이드 벤스랑 그리고 팀 월즈랑 드디어 10월 1일에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 디베이트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또 갈리지 않을까. 트럼프가 이 제이드 벤스를 뽑은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후회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팀 월즈, 카말라 헬스가 이렇게 또 뽑은 이 러닝메이트를 딱 본다고 하면은 60대, 딱 이제 간 60대가 된 카멜라 헬스는 이제 나이가 똑같다고 하거든요. 같은 해에 태어난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 중년 아재의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제이드 벤스는 굉장히 젊습니다. 39살인가 그렇다고요. 저보다 어린데, 이 제이드 벤스랑 이 60대 이 백인 아재의 말빨, 누가 셀까요? 당연히 팀 월즈의 말빨이 훨씬 더 세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팀 월즈 이제 말하는 거 보셨나요? 기가 막힙니다. 이 풍채가 두둑한 이 백인 이 중년 아재의 말빨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저음에다가 진짜 완전히 믿음을 주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또 가지다 보니까 제이드 벤스 엄청나게 말빨로 이 팀 월즈의 말빨로 줘 터지지 않을까 10월 1일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때 트럼프는 생각을 하겠죠. 이거 이 새끼 잘못 뽑았네 라고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개후회해 개후회 배 아파 라고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언제 갑자기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갑자기 팍 늙는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딱 두 번 정도가 이제 갑자기 늙을 때가 있다. 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팍 늙냐면은 44살 때, 44살, 정대 44살 때 갑자기 팍 늙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60세 때 갑자기 팍 늙는다고 하네요. 이 44살 때 갑자기 팍 늙는 것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뭐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그때 좀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것들이나 뭐 알코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해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 40살 이제 중반 때 한번 팍 늙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 60세 때 우선 이제 면역 같은 것들이 이제 면역이 좀 좋아야지 더 이렇게 또 건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면역 조절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약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 같은 거 이렇게 또 소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민족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한테 좀 나쁜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 뭐 기가 막히게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본다고 하면은 김밥, 탄수화물 덩어리죠. 떡볶이, 탄수화물 덩어리죠. 오뎅도 다 밀가루 덩어리 아니에요. 다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민족인데, 이 60세 때 탄수화물을 이렇게 또 소화를 시키는 게 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또 갑자기 또 늙어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2번 정도, 살면서 한 2번 정도 이제 갑자기 늙을 때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때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지? 라고 하면은 요런 뉴스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어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또 붙잡혀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왜 재판을 받았냐면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러시아 여성인데, 그런데 이 여성은 이 미국 시민권자랑 이렇게 또 결혼을 해가지고 반은 미국 시민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이면서 러시아 시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중 국적자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우크라이나에다가는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 단체에다가 52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부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52달러 기부를 했다고 12년형을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이 외교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랑 이렇게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은 미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외교부에서 이제 러시아랑 이렇게 또 접촉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답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와 진짜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이 우크라이나다가 이제 52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12년형을 받는다. 이게 독재자 나라의 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 어떠한 사람도 신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그냥 이 온전히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욕심이라는 게 이제 끝도 없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을 계속 이렇게 또 내리게 되는데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계속 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런 부서들도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가. 이 자유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이 자유, 프리덤, 이게 미국의 이제 바탕이지 않습니까? 베이스인데 이 프리덤을 지금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 민주주의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이거든요. 트럼프. 제발 좀 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트럼프는 제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또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 영토를 계속 갉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 포로들을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 포로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유가 왜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각 나라들에서 포로들을 많이 이렇게 또 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포로들이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이 포로 교환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러시아 포로들을 이제 가능한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을 감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계속 이렇게 잘 싸워줘가지고 요번 전쟁에서 뭐 이기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협상을 할 때 휴전 협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우위에 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 러시아 본토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영토가 지금 뺏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푸틴이라는 이 독재자 시기에 빨리 끌어내리고 이제 민주주의 국민들이 힘을 가져야지 이게 뭐 독재자가 힘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힘을 가질 수가 있는 이 민주주의를 빨리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잘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1.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은 2.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면은 6일 연속 상승세 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랠리죠, 랠리. 미국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지금 뭐 랠리를 이렇게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미국이 랠리를 이렇게 또 잘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컨슈머 이 스펜딩을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지출이죠. 소비자 지출 지난 7월 달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난 7월 달 이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1%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은 아직도 지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계속해가지고 돈을 잘 이렇게 또 벌다 보니까 돈을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중산층이 이렇게 잘 살아야지 중산층이 이제 쓸 돈이 많아야지만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부자들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나중에는 돈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이 나중에는 팔 사람이 없어지는데 중산층이 이렇게 가난해지는데 누가 물건들을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잘 살아야지만 중산층이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고, 그리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식하게 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돈을 잘 벌어야지 뭐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을 지금 막 잘 벌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미래에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 기업 자체가 이 존재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 중산층이 살아야지, 컨슈머 스펜딩, 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기업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업이 존재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워렌 버핏도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부자들한테 이 세금 같은 거 많이 거더라. 부자들한테 세금 걷는 게 맞다. 이 중산층들이 잘 살아야지만 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간다라는 거, 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워렌 버핏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좀 단세포적으로 짧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피 같은 사람들, 트럼피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세 같은 거 원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 잘 돼서도 안 되고 공화당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공화당도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저번 주인가 미국이 이 고용시장이 갑자기 냉각이 되게 되면서 미국 침체기가 온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침체기는 좀 안 올 것 같다라는 리스크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잘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지수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컨슈머 스펜딩, 소매 판매 지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소매 판매 지수는 지금 잘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좀 이렇게 또 적게 나왔다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이 알리바바의 실적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알리바바의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익이 한 28%인가 29% 정도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바바의 매출도 많이 낮아졌대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가 이렇게 또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테무 있지 않습니까? 테무가 엄청나게 이 돌풍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으면서 경쟁자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의 경제 역시에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보니까 알리바바는 지금 매출에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좋다.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또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를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는 지난 2분기 이 매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스펜딩, 이 소비 지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중상층들이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튼튼해질 수 있는 이유는 중산층들이 잘 살아서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려고 하는 뭐 낙수 효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낙수 효과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 낙수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CEO 같은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돈이 들어오면은 자기 주머니를 먼저 꽂는 게 사람들의 그 이치거든요. 사람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보다는 차라리 중산층들한테 돈을 이렇게 잘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잘 살아야지만 미국의 경제는 튼튼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도 잘 밸런스가 맞춰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풀어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잘못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적절히 파워 앤 밸런스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 트럼프를 지금 앞세우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에서는 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인텔이랑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냐면은 이 AI 칩 있지 않습니까? 이 AI 칩을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능을 내는 이 AI 칩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그 협상이 이렇게 또 결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뱅크는 이렇게 또 인텔뿐만이 아니라 TSMC 있지 않습니까? TSMC랑도 이렇게 또 이 AI 칩 만드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협상은 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뭐 테크 기업들을 딱 본다고 하면은 AI 칩 만드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이 좀 요것에 잘 해가지고 기가 막힌 칩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엔비디아한테는 계속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분기 때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엄청나게 많이 갖다 팔았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이 주워 담은 이 주식들을 딱 본다고 하면은 이 울타 있지 않습니까? 울타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이 화장품 가게가 있거든요. 그 울타의 주식을 좀 이렇게 또 많이 사서 모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자마자 울타 주식 처음에 막 16% 정도가 폭등을 하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딱 찍은 주식들은 항상 잘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울타는 지금 워렌 버핏의 픽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